자, 이번에 제가 그 DNA 테스트를 하고 나서 지난번 유튜브에 이제 제 개괄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난밤에 계속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의 그 기원은, 저의 조상의 뿌리는 어디일까? 왜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또 심지어는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저의 그 DNA가 발견이 될까? 조금이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지금 타국에서 먼 타국에서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은 또 어쩌면은 이것도 뭐 평범한 삶의 일부겠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먼 곳에까지 와서 살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살짝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어제 그 저의 그 조상의 그 DNA 분포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열면은, 자, Start with Ancestry. 여기에 가서, 이제 요거를 열면은, 이제 저와 같은 DNA가, 저의 DNA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딱 봐도 이제, 여기 한반도, 보이죠? 여기 한반도가 가장 빨간색으로 진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도 노란, 그러니까 여기 퍼센테이지로 보면 0.3% 아주 극히 소량이지만은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그 여기에도 그 DNA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제가 혹시 동남아시아 쪽에 핏줄이 아닐까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제 결백이 증명이 된 셈이죠. 저는 그쪽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뭐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또 여기 뭐 시베리아 쪽에 소련 뭐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우리 한국 지역에 먼저 어느 쪽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8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서울이 지금 가장 빨갛습니다. 여기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서 그렇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7, 80%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산, 그리고 경상남도, 그리고 대구라는 것이죠. 저는 태어난 곳이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누나들이 있는 대구로 전학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도 대구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의기영으로 입대를 해서 서울에서 복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3년 동안 복무를 하고 다시 대구로 와서 이제 학업을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석사를 마치고 미국의 3대 도시 시카고에서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사실 서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부산 또 경상남도도 사실은 저하고 뭐 딱히 뭐 관련 있거나 뭐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분포도가 생겼을까? 어떻게 저와 같은 DNA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까를 지난밤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그 픽션을 한번 만들어 본 것이죠. 저는 먼저 제 조상은 경순왕 셋째 아들 36대손 수군공파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경주 김씨니까
신라 시대의 그 경순왕 셋째 아들 36대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경주가 아니라 서울 쪽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랜 옛날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듯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이제 고려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려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죠. 개경. 지금 북한 지역인데 개성입니까? 거기가 고려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가 이제 이성계에 의해서 이제 다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성계가 지금 개경에서 한양으로 지금의 서울이죠.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신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 고려 시대에 이 왕족들을 이 고려 시대의 그 왕들이 또 정부 관료들이 좀 배척하지 않았나. 혹시라도 다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고려 시대에는 저의 그 핏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도새도 모르게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이제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자 이제 그때에 이제 고려 시대에 이제 그런 핏줄들은 이미 이제 다 뭐 없어지고 역사의 기록에도 한참 만에 이제 사라졌으니까 몇백 년이 지나면서 그 경순왕의 그 로얄 패밀리 그 왕족들이 뭐 여전히 뭐 왕족이 어디 가겠습니까? 뭐 그 왕족의 교육을 받고 그 머리가 좀 좋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를 보면은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은 그 당시에 그래도 한 나라를 통치를 했으니까 좋은 교육을 받고 뭐 또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 신라 시대의 왕족들을 많이 등용을 하지 않았나. 그 관직에.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경주 김씨들이 한양, 서울로 이제 많이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관직을 맡아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저는 줄곧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뭐,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조선시대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타락한 왕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어느 왕, 뭐 정확히 어떤 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왕이 심히 타락했을 때에 주색 잡기나 하고, 나라의 그 안녕은 돌보지 않고, 안위는 돌보지 않고 있을 때에 이제, 경주 김씨가 이제 강직하고 또 허튼 말 안 하고 또 옳은 말만 하니까 그 왕에게 이제 간언을 했던 것이죠. 전하,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언을 하니까, 그죠? 바른 소리를 했던 것이죠. 그 왕 밑에서 이제 빌어먹고 살던 이제 간신배들이 이제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이제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것이죠. 모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직에 있던 경주 김씨의 그 사람들이 대거 유배지로 어디로 갔냐면은 이 부산 쪽에 거제도나 삼천포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직에 있지 않았던 많은 이제 저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던 경주 김씨들이 그냥 한양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씨를 뿌리고 또 후손들을 놓고 해가지고 이 부산, 경남 이쪽이 또 저와 같은 DNA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살다가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고향 경주로 돌아가자 해서 또 몇몇은 경주 그리고 대구 이쪽으로 오고 또 저의 가족과 같이 이 변두리 경북 고령으로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이런 어떤 분포도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가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도 저의 뿌리의 근원을 찾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반박 자료가 없으면은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제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서 저는 이제 자라게 됩니다. 태어나게 되죠. 태어나고 이제 유년 시절을 거기에서 보내게 되고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대구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때 대구로 전학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시는 그 농사 일을 보는 것이 좀 싫었고 또 간간히 또 농사 일을 거들어야 되는 것이 저에게는 참 너무나 좀 귀찮고 힘든 그런 일이었죠. 물론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구로 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발생을 한 것이죠. 그 중학생이었지만은 대구 애들이 너무 깨끗하고 옷도 너무 깔끔하게 입고 뭐 너무 초원에서 온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멋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 누님들이 뭐 저를 뭐 진짜 무슨 거지처럼 뭐 입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저와 제 동생을 돌보았죠. 누나들이. 그렇지만은 그 도회지에 잘 사는 애들, 그 애들에 비하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못 미쳤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서 저는 한없이 어떤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공부에 흥미를 잃고 저의 내면 속으로 이제 계속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 친구들이 뭐 집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학교나 또 교회나 이런 데서는 저를 별명을 아가씨라고까지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너무 쑥맥이고 너무 내성적이고 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겨우 지방 사립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가난할 때에 팔도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전방에 가서 보니까 군인들이 너무 고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제발 전방에 근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때 사실 기도를 제대로 했었으면은 전방에 가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대구에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태어난 곳에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야지 제가 서울에 안 가고 대구에서 군대 생활, 의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의경으로 서울 마포 경찰서에서 이제 3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고 저의 이제 주 근무지는 그 신촌 로타리, 이 그 연대, 이화여대, 그리고 서강대, 홍대 그 대학가들이 몰려 있는 그 중심가 그 신촌 로타리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죠. 그 의경으로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그 옛날 그 있었던 그 열등감이 다시 또 되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 서울의 대학생들 보니까 너무 똑똑해 보이고 너무 전도가 양양해 보이고 앞으로의 그 삶이 탄탄대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사립대를 다니면서 어떻게 저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지금 다시 뭐 학력고사를 쳐서 대학을 가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유학을 가야지만이 어쩌면은 저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유학을 가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제가 우연히 뭐 서울에 백이 없어서 의경으로 서울에서 근무한 것 같지만은 아까도 뭐 말한 것과 같이 여기에 저와 같은 DNA가 가장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제 피 속에 흐르는 그 핏줄이 제 DNA가 거기로 불렀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죠? 거기에는 가장 많은 나의 그 핏줄들,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DNA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도 기도겠지만은 이런 어떤 핏줄 이런 데 얽혀서 저의 어떤 삶이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되죠. 미국으로. 자, 미국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 와서도 제가 놀랬던 것이, 물론 처음에는 외로움 때문에 사실 좀 우울증을 좀 겪었어요. 막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있다가 또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가 혼자 덩그러니 여기 미국에는 정말 혈육이라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우울증을 겪다가 그래도 그 용케 또 우울증에서 이제 극복을 하는 극적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국 생활을 하는데 저한테는 그 음식이나 문화, 그 언어 등이 너무 잘 맞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미국 간다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저놈 저거 콜라를 좋아하더니만 결국 미국까지 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햄버거나 피자, 뭐 그리고 샐러드 등 이런 음식들이 너무 잘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음식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살짝 뭐 제 자랑이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영어는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뭐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심지어는 제가 성적표를 보니까 제가 물리과를 졸업했는데 물리과의 전공은 성적들이 나름대로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C였습니다. C 플러스였나. 물론 이제 그 4학년 때인가요? 그것을 다시 들어서 B로 겨우 올려놓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제 그 학과목 중에 제일 못했던 부분이 영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도 제일 중요한 영어도 준비하지 않고 용감하게 미국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딱 오니까 이제 다급해진 것이죠. 처음 6개월간은 허겁지겁 죽으라 이제 영어만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제가 중급으로 이제 그 ESL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이제 월반해가지고 바로 이제 석사를 나름 빨리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뭐 잠깐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뭐 은혜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 적도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물론 또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영어를 하면서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언어에 조금 소질이 있다라는 사람을 제가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또 하나 제가 이제 수업
수업비 그때 이제 제가 그 그랜트를 받으면서 모든 수업을 공짜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뭐 몇 과목을 듣든지 이제 공짜니까 스페니쉬도 같이 들었던 것이죠. 스바나어라 그러죠. 스페니쉬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어휘나 이 발음이 저희하고 비슷한, 물론 이제 어휘는 영어 쪽에 가깝지만은 발음은 우리가 발음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스페니쉬로 저희 회사에 이제 스페니쉬 아메리칸들이 좀 있는데 제가 스페니쉬로 이제 조금 대화할 정도로 이제 된 것이죠. 그때 공부한 것이.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서 제가 그 스페니쉬들이 많은 어떤 공장에서 조금 더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대화를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그 회사 그 복도에서 어떤 사람하고 이제 스페니쉬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부분 뭐 저 말고는 다 미국 사람이니까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놈은 뭐 영어도 뜨듬뜨듬 하면서 저 한국 놈인데 동양 놈인데 어떻게 스페니쉬까지 하지 뭐 이럴 정도로.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제 과테말라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테말라에 갔는데도 너무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스페니쉬를 좀 한다 그랬잖아요. Yo puedo hablar español porque yo estudiar cuando soy en escuela.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스페니쉬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스페니쉬를 배웠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 발음을 그 현지인들이 너무 잘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지인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저를 꼭 그곳에 사는 주민 같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뭐 생김새도 좀 그렇고 또 뭐 말까지 또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이 걸쳐서 저의 DNA가 0.3% 아주 극소량이지만은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그 인디언, 네이티브 그 아메리칸, 즉 인디안들이죠. 인디안들의 피가 여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까지, 미국까지, 그리고 또 남미에 가서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잘 맞고 또 언어도 소통하는데 좀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택도 없이 부족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그 생활과 지금 30년 이상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생활, 또 여행 중에 본 그 남미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뭐 잠깐씩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 DNA 테스트를 통해서 저의 그 성향들이 적나라하게 내가 왜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러한 것들이 또 그 미스테리한 그 퍼즐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서 이제서야 맞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이제 한국이 제일 많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이 테스트를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의 그 유튜브를 이제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99.7%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 주변의 그 지역, 즉 한국이라 그러면은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또 몽고나 이런 지역의 피까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넘으면은 많이 나올 정도로 내가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그 코리아 DNA가 50% 이상 넘으면은 많이 나올 정도로 그 사람들은 다양하게 그 주위의 나라들에 분포되어 그 가장 근접한 나라들에 분포되어 있었던 것이죠. 뭐 그것은 뭐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근접한 나라와 피가 이제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피는, 저의 DNA는 99.7% 거의 뭐 순수 혈통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100% 순수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저를 비롯해서 제 위로 올라가는 조상들이 얼마나 그 순결을 지켰으며 또 이 혈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DNA를 통해서 나의 핏줄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또 어느 지역과 또 어떻게 또 상관이 있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미국에 살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지만은 저는 분명히 한국과 이 미국에 같이 분포되어 있는 제 핏줄을 따라서 결국은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뇌피셜이 조금 가미된 거 아니면은 많이 가미된 거 아시죠? 참고하고 들으세요. 하하하.